재혼한 지 한 달, 내 통장이 영원이라고 찍힌 문자를 보는 순간 숨이 잠시 끊어졌다. 그 작은 숫자 하나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다.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오는데 다리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았다. 길바닥인지 골목인지 어디가 어디인지도 분간이 안 됐다. 손에 쥔 월세 통장은 축 늘어진 살처럼 미끄러졌고 가방 끈은 어깨에서 흘러내렸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들어오질 않았다. 한 발 또 한 발 내딛는데 땅에 발이 닿는 느낌도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 한 생각만 머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생각들은 모조리 밀려나 버렸다. 집을 나올 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바람에 실려 다시 귓가를 때렸다. 비밀번호 말해. 생활비도 내 계좌로 넣어. 같이 사는 사람끼리 이런 건 기본이지. 그 말투가 어쩐지 명령처럼 느껴졌던 순간을 떠올리자 또다시 숨이 턱 막혔다. 아무 방향도 없이 걸었지만 몸이 먼저 멈춰선 곳은 오래된 버스 정류장이었다. 낡은 의자에는 비가 스며들어 있었지만 앉을 기운조차 없었다.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채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누가 듣지도 않을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 통장과 도장 지금쯤 그 사람 손에 있는 건가? 그 생각이 스치자 몸 전체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지 않은 조심스러운 발걸음. 익숙한 느낌이 순간적으로 등을 타고 올라왔다.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버티고 있던 마음이 갑자기 흔들렸다. 눈을 들면 울 것 같아서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다. 입술이 떨려 제대로 붙지 않았다. 나 이제 못 있어. 오늘은 진짜 끝이라는 생각밖에 안 나. 끝이라니. 한 달밖에 안 됐잖아. 뭐가 그렇게 심각한데. 숨을 들이켜도 가슴이 가라앉지 않았다. 말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그 말들이 목을 막아버리고 짓눌렀다. 내 통장이 영원이야.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 표정이 굳는 게 눈길 너머로 느껴졌다. 영원?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입술 사이에서 다시 말이 새었다. 비밀번호도 말해달라 했어. 월세 통장까지 자기 계좌로 옮기라 하고 생활비도 전부 자기한테 넣으라 했어. 이러다 내 이름으로 무슨 사고라도 칠까봐. 무서웠어. 그래도 그 사람 그렇게까지 할 사람 아니지 않아? 그 말에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왜냐면 나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아니,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뭐가? 망설임이 길게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다. 나는 잔액 문자 본 적 없는데 그 사람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영원됐다고 먼저 말했어. 상대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먼저 알았지?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내가 알려준 적 단 한 번뿐이야. 그런데 잔액 변동까지 왜 먼저 알고 있었을까?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공포가 실체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혹시 내 휴대폰 본 적 있었던 걸까? 문자를 그 사람이 먼저 본 걸까? 아니면 더 위험한 생각이 거기서 멈췄다. 말로 이어지지 못할 만큼 무서웠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이름이 내 것이 아니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눈앞 풍경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았다. 그 한 줄 말이
오늘 하루의 모든 공포를 대신했다. 근데 있잖아. 숨이 흔들리는 소리가 섞였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그 사람뿐인데 어떻게 영원 문자 시간을 나보다 먼저 알 수 있었을까? 그 말은 새로운 공포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가가 붓고 머릿속이 멍했다. 하지만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문 열리면 바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부터 받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 오늘 나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줄 같았다. 가방을 꽉 잡은 손등에는 힘이 꾹 들어가 있었다. 나 괜찮을까? 괜찮아. 너 지금 혼자 아니잖아. 은행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작은 바람이 스치며 안쪽 공간이 드러났다. 고요한 분위기 안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그 속에서 내 이름이 담긴 통장은 어딘가에 그대로 놓여 있을 것 같았다. 안내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자 숨을 몇 번 쉬어보았다. 가슴이 한 번씩 내려앉았다가 다시 치솟았다. 한 달 동안 믿고 기대려 했던 마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다. 안내번호 102번 고객님, 창구로 오세요. 작은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가 귀에 닿자 다리가 덜컥 약해졌다. 그래도 일어서서 창구로 향했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월세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해요. 변경 사유가 있으신가요? 내 통장 관리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말을 끝내자마자 가슴이 또 조여왔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내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눌러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지금 통장이 잠금 상태네요. 혹시 본인 아닌 다른 분이 여러 번 비밀번호를 틀린 적이 있으셨나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었다. 누가 틀린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몇 차례 시도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람이 내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 얼마나 들여다보려 했는지 떠오르자 속이 뒤틀렸다. 잠금 해제하고 새 비밀번호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사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잠깐 동안 무겁게 느껴졌다. 내게는 새 인생의 첫 준비였으니까. 직원이 전표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펜을 잡고 서명하려는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 도장을 그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이 또 떠올랐다. 그때 서명을 하며 웃던 내 모습이 미워졌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손이 조금 떨리시는데. 괜찮아요. 오늘 일이 많아서 조금 긴장됐나 봐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다. 비밀번호가 새로 등록되었다는 확인 문구가 화면에 떠올랐다. 내 삶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다시금 돌아온 느낌이었다. 창구에서 나오자 옆에서 기다리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 힘든 게 당연하지. 마음을 쥐어 뜯겼던 건데. 거리로 나오자 햇빛이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다. 은행에서 한 발 나온 것뿐인데도 어깨가 살짝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어디로 갈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그 사람 연락부터 끊는 거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다. 여전히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생활비 왜 안 보내? 당장 전화 받아. 늙어서 혼자 못 살아. 읽는 순간 손끝이 서늘해졌다. 이 메시지들 나 너무 무서워. 그래서 지금 바로 차단해야 해. 이건 너한테 남아있으면 안 돼.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손이 떨렸지만 화면에 떠 있는 번호를 꾹 눌렀다. 차단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떠오르자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다. 누르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너 인생에서 놓아야 할 건 가끔 누르기 힘들어. 그래도 눌러야 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꺼내지는 듯한 해방감이 스쳤다. 끝났어. 이제 진짜 끝이야. 그래. 내가 오늘 한 선택들이 너를 살린 거야. 걷기 시작한 골목은 조용했지만 내 발걸음은 조금씩 속도를 찾고 있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마음의 공간이 아주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어디서 지낼지 생각해야겠지. 그건 차차 하고 지금은 내가 다시 너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만들자. 내가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지금 내 얼굴을 보면 가능해 보여. 괜히 웃음이 조금 새어나왔다. 한 달 동안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작아졌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살 것 같아. 그럼 됐어. 그게 시작이야. 햇빛이 조금 더 환하게 느껴졌다. 가방 끈을 고쳐 잡으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 진짜로 내 삶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오늘 하루만큼은 잊지 않을게. 그래. 이 하루가 너한테 다음을 만들어줄 거야. 새 출발이라는 말이 엄두도 안 났던 어제와는 조금 달랐다. 뭔가를 잃었지만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안에 담겨 있었다. 그 생각 하나로도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침 시간이 조금 지나자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은행 일을 마친 뒤에도 발걸음은 쉽게 방향을 잡지 못했다. 가방 안에는 통장 하나와 몇 벌의 옷, 그리고 오래된 지갑이 전부였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잡혀. 옆에서 걷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단 몸부터 뉘어야 하지 않겠어. 오늘은 내 집으로 가서 하루만 정리하자. 민폐일까봐 걱정이야. 민폐는 그 사람이 끼치는 거지. 너는 아니야. 작은 골목길을 돌아서 오래된 연립주택 앞에 섰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조금씩 가빠졌다. 그래도 이곳만큼은 당분간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았다. 방 안에 들어서자 낡은 소파와 작은 식탁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자국이 남은 컵 하나와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메모지에는 어제 적어둔 장보기 목록이 삐뚤게 적혀 있었다. 앉아. 물부터 마셔. 손이 아직도 차갑네. 컵을 건네받으며 입술을 적셨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고마워. 나 오늘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이럴 때 도와주라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아니겠어. 괜히 혼자 버티려 하지 마. 침묵이 잠시 자리했다. 손에 쥔 컵에서 미지근한 온기가 전해졌다. 이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한테는 말했어? 질문이 가볍게 던져졌지만 가슴에 떨어지는 소리는 무거웠다. 아직 말 안 했어. 왜? 뻔하지 뭐. 그 나이에 재혼을 왜 했느냐는 소리부터 나올 거고 돈 얘기까지 이어질 거잖아. 테이블 끝에 놓인 오래된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없었지만 손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그래도 말은 해야 해. 지금 상황을 숨길 수는 없잖아. 누구한테 먼저 말해야 할까? 가장 덜 서운할 사람에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부터 떠오르니 쓴웃음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솔직히 누구한테 얘기해도 잔소리부터 들을 것 같아. 혼자 살지 괜히 사람 들여서 고생한다고. 그래도 내 편 들어줄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거야.
휴대폰을 집어들고 연락처를 넘겼다. 자주 통화하던 이름 옆에는 통화 시간이 며칠째 비어 있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미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래도 큰애한테 먼저 해야겠지. 그래.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사람이니까.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했다. 재혼 소식을 전했을 때 튀어나왔던 표정과 말들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렇게 말했지. 엄마 마음대로 하라면서 결국 뒤에서 서로 뭐라고 했잖아. 그때 일이랑 지금이랑은 또 다르지 않아? 모르겠어. 그래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먼저야. 잠시 숨을 고르고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길게 이어졌다. 귀에 닿는 소리가 괜히 더 크게 들렸다. 여보세요. 익숙하지만 어딘가 거리가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한순간 망설임이 지나갔다.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 집 나온 지 좀 됐어. 집을 왜 나와? 그 집에서? 무슨 일인데? 소리의 톤이 바로 달라졌다. 숨소리가 조금 거칠게 전해졌다. 통장하고 도장 문제 때문에 더는 있을 수가 없었어. 잠깐만. 통장은 또 왜? 무슨 일인데 자세히 말해봐.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다. 말을 꺼내면서도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다. 월세 통장 있잖아. 거기 있는 돈을 그 사람이 다 빼갔어. 생활비도 앞으로 자기 계좌로 보내라 그러고. 뭐라고? 처음엔 같이 살려면 돈이 한 군데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더니 결국 통장을 비웠더라. 반대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숨소리만 흐릿하게 들렸다. 그래서 그냥 나온 거야? 응. 더 있다가는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봐 무서웠어. 엄마, 왜 그걸 지금 말해?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얘기했어야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어. 너희도 다 말했잖아. 조심하라. 나이 들어서 재혼하는 거 쉽지 않다고. 그건 조심하라는 뜻이지.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 목소리에 섞인 서운함과 걱정이 동시에 들려왔다. 그 소리에 마음이 조금 더 축 가라앉았다. 지금 어디야? 친구 집이야.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있어도 된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집에 있겠지. 전화는 아까까지 계속 왔어. 생활비 얘기만 반복하더라. 방금 차단했어. 잘했어. 그 사람하고 더 엮이면 안 돼.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말을 이어야 할지, 그냥 끊어야 할지 고민이 엇갈렸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 네. 처음 재혼한다고 했을 때도 걱정이 있었어. 그래도 엄마가 좋겠다니까 말리지 않았지.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음 한켠에서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야. 그 말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쓰라렸다. 나도 알아. 너희 말 안 들은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지금은 책임보다 보호가 먼저야. 말 끝에 조금 미안함이 묻어났다. 그나마 그 미안함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엄마, 오늘은 친구 집에 있어. 저녁에 내가 갈게. 일 끝나고 바쁠 텐데 괜찮겠어? 괜찮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중요한 일인데.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자 한숨이 길게 나왔다. 옆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물었다. 생각보다 덜 혼냈네.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지. 화난 것도 티가 나더라. 그래도 오겠다고 했잖아. 그게 중요해. 창밖을 내다보니 햇빛이 조금 기울고 있었다. 시간은 평소처럼 흐르고 있는데 내 하루만 유난히 길게 늘어진 느낌이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뭘 잘못했겠어? 같이 늙어갈 사람 한번 믿어보려 한 거지. 잘못은
그 믿음을 이용한 쪽에 있는 거야. 이 나이에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것 같아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선택하잖아. 잘못된 선택에서 돌아서는 것도 선택이야. 오늘 그걸 한 거고.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지갑을 열어보았다. 구겨진 영수증들 사이로 오래전에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날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던 장면이 희미하게 담겨 있었다. 저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 때도 힘들었겠지. 그래도 견뎠고 여기까지 왔잖아. 사진을 다시 지갑 속에 조심히 넣었다. 돈보다 더 무거운 느낌이 드는 한 장이었다. 오늘 저녁에 아이가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숨기면 숨길수록 나중에 더 삐뚤어져. 그래도 왜 재혼했냐는 말 들으면 마음이 또 무너질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준비를 지금부터 조금씩 하는 수밖에 없지. 대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끝까지 말해.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말이지. 그래. 지금은 싸우는 것보다 손 내미는 게 먼저야.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다. 조그마한 소리와 함께 물 끓는 냄새가 방 안에 퍼져나갔다. 평범한 냄새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게 어려운 걸까? 평생 누가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이제라도 연습하면 돼. 컵에 따뜻한 차가 채워졌다. 김이 살짝 올라와 얼굴 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부터 뭘 제일 먼저 지켜야 할까? 내 이름, 내 통장, 내 도장, 그리고 내 마음. 이 네 가지는 절대 남한테 맡기지 말자. 도장은 아직 그 사람 손에 있잖아. 그래서 그걸 되찾는 게 앞으로의 싸움이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하나의 목표가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도장을 되찾는 일, 그 이후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일.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트였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은 조금 더 괜찮아질까? 오늘 이렇게까지 해냈으니까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는 덜 무서울 거야.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지나 가슴까지 내려가는 동안 오늘 하루의 무게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 긴장감이 조금씩 올라왔다. 큰애가 온다고 했지만 어떤 표정으로 들어올지, 무슨 말을 먼저 던질지 떠올리면 손이 다시 식었다. 방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오늘은 너를 나무르러 오는 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생각보다 더 겁이 많아진 것 같아. 방 한쪽 구석에 놓아둔 작은 가방을 바라보았다. 한 달 동안 믿었던 사람이 남긴 잔해 같았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다가오는 느낌이 선명했다.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다. 왔다. 문을 열자 큰애가 서 있었다.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지만 눈에 깔린 긴장감은 걱정의 색이었다. 엄마, 왔냐? 응, 들어가도 돼?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큰애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놓인 통장과 지갑에 멈췄다. 조용한 정적이 방 안을 잠깐 메웠다. 일단 앉아. 차 준비해놨어. 큰애가 자리에 앉으며 숨을 내쉬었다. 엄마 목소리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 이런 얘기를 전화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나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 차 잔을 밀어주자 큰애가 손으로 감싸쥐었다. 손끝에 난 작은 굳은 살이 보였다. 살면서 쌓인 흔적들이 느껴져 마음이 짠해졌다. 엄마, 이제 말해봐. 하나하나 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말해. 재혼한 뒤부터 하나씩.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꺼냈다. 도장 얘기, 통장 얘기,
신분증 얘기, 생활비 요구까지.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었다. 큰애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가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지만 끼어들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큰애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왜 그 사람 곁을 떠났는지 이제야 알겠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 한 번쯤은 나를 챙겨줄 줄 알았어. 엄마 마음 믿고 싶어 한 거잖아. 그걸 누가 욕하겠어.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평소라면 왜 그러지 마라. 처신 잘했어야지 같은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이번엔 아니었다. 엄마 미안한데 솔직히 말해도 돼? 그래. 해. 재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엄마가 평생 혼자였잖아. 한 번쯤 누가 옆에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말리지 않은 건데 결국 이런 일이 생길까봐 마음 한 구석에서는 걱정도 했어. 알아. 그게 당연한 걱정이었지. 큰애가 컵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살짝 떨린 듯 보였다. 그 사람은 엄마를 이용한 거야. 말투만 들어도 알겠다. 생활비 요구한 건 진짜 위험한 행동이야. 창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방 안은 더 고요해졌고 시간 흐름이 느리게 움직이는 듯 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장부터 찾고 내 이름으로 된 것들 다시 정리해야지. 통장도 오늘 새로 바꿨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괜히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지탱해주는 듯한 공간이 되었다. 큰애가 잠시 무릎 위에 손을 올리더니 물었다. 엄마, 그 사람 지금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모를 거야. 번호는 차단했어. 혹시라도 찾아오면 문 열지 마. 나한테 바로 전화하고. 그러려고. 큰애의 눈빛에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느라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다시는 저런 사람 만나지 마. 만난 사람마다 나이만 믿고 이렇게 해버리면 엄마가 너무 상처받잖아. 그 말 내가 어떻게 안 듣고 싶겠니? 이제는 우리한테도 말 좀 하고 살아. 엄마 혼자 모든 걸 다시 결정하는 게 더 위험한 세상이야. 그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보호의 말이었다. 예전엔 이런 말을 들으면 속이 상했는데 지금은 아니었다. 알았어. 앞으로는 너희한테 먼저 말할게. 큰애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말 들으니까 좀 안심된다. 방 안 공기가 조금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주전자에서 남은 김이 가볍게 흘러나오며 방 안을 조금 따뜻하게 채웠다. 엄마, 그 사람 집에는 이제 안 가는 거 맞지? 갈 일이 있겠니? 도장은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문제야. 그 사람이 숨겨놨거든. 찾아오더라도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갈게. 그래야겠지. 큰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올 듯한 하늘 아래 작은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엄마, 이제 미래에 대해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보자. 미래라 아직은 멀게 느껴지네. 아니야.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바뀌고 있어. 큰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표정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지만 그 안에서 다정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나한테 믿고 말해준 게 미안하고 고맙고 복잡해. 복잡해도 지금은 그게 맞는 마음이지. 엄마가 틀린 게 아니야. 큰애가 잠시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온기가 조용히 번졌다. 엄마, 만약 그 사람이 다시 연락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차단했으니까 연락은 못 하겠지.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접근할 수도 있어. 편지를 보내든 집 앞에 서 있든. 그러니까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그럴게. 큰애가 조용히 화제를 돌렸다.
오늘은 여기서 자. 엄마 혼자 있게 하기 싫다.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도 싫어. 오늘 하루는 그냥 여기서 자자. 그 말투가 꼭 어린 시절 역으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내가 지켜줬던 아이가 어느새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됐다. 그럼 오늘은 여기 있을게. 그래. 그리고 내일 첫일은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도장부터 찾는 거야. 숨이 잠시 멈추듯 조여왔다. 그 집을 다시 간다는 사실이 공포처럼 밀려왔다. 그 사람이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야기할게.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믿음이 실린 약속 같았다. 내가 너무 약해진 걸까? 약해진 게 아니라 상처받았던 거야. 상처받으면 누구든 이런 마음이 들어.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큰애가 가져온 따뜻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내일 도장 찾고 나면 그 다음은 뭐부터 하면 좋을까? 일단 주민센터 가서 분실 신고부터 하고 금융기관들 연락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된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할 일이 많네. 하지만 지금처럼 하나씩 하면 될 일이야. 저녁 공기가 조금씩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마음속엔 아주 작게나마 불빛 같은 게 켜진 느낌이었다. 희미한 희망이라도 내일을 떠올리게 해줄 만큼은 빛나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밑이 묵직했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큰애는 일찍 눈을 뜬 듯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엄마, 일어났어? 응. 좀 일찍 눈이 떠지더라. 씻고 나와. 따뜻한 차 끓여놨어. 세숫대야에 고인 물이 손끝을 감싸며 조용히 흘러내렸다. 얼굴에 닿는 물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어딘가 더 얼어붙은 듯했다. 오늘은 그 집에 들어가는 날이었다. 도장을 찾아야 했다. 차를 마시며 큰애가 말했다. 엄마, 준비됐으면 가자. 오래 끌수록 더 불안해지니까. 그래도 겁나. 다시 보는 게 내가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구두 끝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한 달 전 같은 길을 설렘으로 걸었는데 지금은 그 길이 무덤처럼 어둡게 느껴졌다. 그 사람의 집 앞에 도착하자 숨을 고르고 문을 바라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고 인기척도 없었다. 누구세요? 문틈에서 나온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익숙한데 한 달 만에 더 날카로워진 목소리였다. 도장 찾으러 왔어. 문이 열리자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살짝 부어 있었고 표정은 불쾌함과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왜 여기 온 거야? 큰애가 앞으로 나섰다. 저희 어머니 도장 돌려주세요. 그건 개인 소유예요. 그 사람이 눈을 가늘게 뜨며 큰애를 훑어봤다. 아들이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도장만 주세요. 그 사람은 잠시 시선을 돌리더니 나에게 말했다. 너 정말 돌아올 생각 없다는 거네? 없어. 그럼 너도 책임져야지. 생활비 얘기했잖아.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같이 살기로 한 건 약속이잖아. 큰애가 단단하게 말했다. 약속이 아니라 요구였죠. 통장 비운 것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굳었다.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손도 안 댔어. 그 통장은 어머니밖에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건 내 엄마가 착각하는 거 아닐까? 나 억울하게 물지 마. 큰애가 더 가까이 다가섰다. 억울하면 도장부터 주세요. 그게 진실을 보여주는 첫 번째죠. 그 사람은 짧게 숨을 몰아쉬더니 말했다. 도장? 서랍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랍을 여는 소리만 이어졌다. 철컥, 철컥. 서랍이 여러 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여기 있었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왔다. 큰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찾으셨어요?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 때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없어. 방 안 공기가 순간 멎었다. 없다고? 응. 서랍에 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큰애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디로 간 건데요? 그 사람이 시선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다. 글쎄, 너 숨긴 거 아니야? 그날 싸우고 나갔을 때 챙긴 거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큰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금 그 말 본인도 믿어요? 그 사람은 흠칫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나도 모르겠어. 어제는 분명 서랍에 있었어. 서랍을 잠갔잖아. 비밀번호도 어머니는 모르고요. 그게 어디로 사라졌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의 어깨가 불편하게 들썩였다. 불안한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나도 몰라. 집에 다른 사람 출입했어요? 없어. 큰애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본인이 가져간 거겠죠. 그 사람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왜, 내가 그걸 왜 가져가? 큰애가 바로 받아쳤다. 통장 비우고 생활비 요구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외쳤다. 통장, 내가 비운 게 아니라니까. 은행에서 문자 왔잖아. 이체 알림. 큰애가 멈춰섰다. 어떤 이체 알림? 그 사람은 손을 뻣뻣하게 하며 말했다. 너 나간 다음 날에 문자 왔어. 잔액 0원이라고. 내가 왜 그걸 비워? 난 비밀번호도 몰랐어. 숨이 턱 막혔다. 큰애도 놀란 듯 눈이 커졌다. 문자 받았다고요? 그걸 왜 이제 말해요? 너가 나한테 전화도 안 받았잖아. 난 오히려 내가 돈 빼간 줄 알았어. 순간 모두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사실이 한순간 흔들렸다. 큰애도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누가 비운 거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엄마뿐인데. 눈앞이 아득해졌다. 발끝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 사람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난 진짜 아니야. 내가 믿든 말든 난 손도 안 댔어. 큰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문제 다시 확인해야겠네.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장은 없고 통장 문제는 다시 미궁으로 향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말했다. 그래도 도장은 진짜 없어. 안 보이니까 너도 가서 잘 찾아봐. 큰애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할 테니 잠시 비켜주세요. 그 사람은 억울한 표정으로 방을 비켰다. 그러나 그 방 안에는 도장도 결정적인 증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 없네. 정말 도장이 사라진 거야? 문제는 도장도 없고 범인도 없다는 거야. 공기가 얼어붙었다. 엄마, 이건 생각보다 더 큰 문제야.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벽에 손을 짚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소용돌이쳤다. 도장을 빼앗긴 줄만 알았던 그날. 누군가가 이미 내 손에서 다른 것도 빼갔던 건 아닐까? 큰애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거 누가 훔쳐갔을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나는 그 말이 어쩌면 이 모든 뒤틀린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집을 나온 뒤 큰애와 나는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와 잠시 멈춰섰다.
차가 지나는 소리가 멀리에서 이어졌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소리들만 울려댔다. 도장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통장을 누가 비웠는지 알 수 없다는 점. 모든 것이 흐릿하게 뒤섞였다. 엄마, 괜찮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통장도 그렇고 도장까지 없으면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씩 다시 확인해 보면 돼. 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은 계속 그 집안에 붙잡혀 있는 느낌이었다. 한 달 동안 정든 것도 없는데 묘하게 익숙해져 있던 그 공간이 이제는 공포로 남았다. 큰애가 천천히 말했다. 엄마, 통장 비운 건 정말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하기 싫지만 가능성은 있어. 비밀번호를 내가 알려준 사람은 그 사람뿐인데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어제 문자 받은 것도 사실이라면? 한순간 숨이 멎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엄마, 비밀번호 바꾸기 전까지 혹시 메모해 두거나 누가 볼 수 있는 곳에 적어둔 적 없었어? 없었어. 적은 적 없어. 그럼 오늘 다시 은행 가서 확인해 보자. 최근 이체 기록, 어디로 빠져나갔고 어떤 방식인지 확인해야 해. 조금씩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공기는 싸늘하게 식고 있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엄마가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그 말이 마음을 찔렀지만 사실이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흔들리다 보면 작은 기억 하나가 빠져나가도 모를 수 있었다. 은행에 다시 가보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도장도 위험할 수 있어. 그래야겠지. 잠시 걷다가 근처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갔다. 고요한 공간이더라도 마음속 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솔직하게 물어볼게. 물어봐. 그 사람 그동안 뭔가 수상했던 행동 있어? 돈 얘기 말고 집안에서.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흐릿했다. 그 사람의 발걸음 소리, 요리하는 소리, 말투. 그 모든 게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느껴졌다. 처음엔 다정했어. 말투도 그렇고 나한테 맞춰준다고 했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이후는? 며칠 지나고 나서는 보통 사람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톤이 달라지곤 했어. 말투가 달라졌다는 게 어떻게? 어떤 날은 별거 아닌데도 의심하듯 물었어. 돈은 어디에 쓰려고 하냐? 누구랑 통화했냐? 그런 질문들. 큰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람이라면 통장건도 충분히 의심할 만했지.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문자 받은 것도 사실이면 나도 헷갈려. 그 사람 말이 전부 사실일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전부 거짓일 가능성도 똑같이 있어. 큰애가 벤치 뒤로 기댔다. 하늘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 도장을 못 찾은 것도 의도적으로 숨겼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럴까? 그 사람 말투 보면 뭔가 감추는 사람처럼 보였어. 억울하다고 말은 하지만 초조한 게 느껴졌어. 작은 침묵이 자리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서로의 생각은 같았다. 부정과 의심이 뒤엉켜 있었다. 부서진 서랍, 어때 보였어? 조금 이상했어. 서랍 안이 너무 정돈돼 있었어. 도장이 없어졌다면 보통은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너무 깨끗했어. 숨겼다는 느낌이 들었어. 나도 그랬어. 지나가는 사람이 벤치 앞을 천천히 걸어갔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발걸음을 따라가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엄마, 혹시 그 사람 신분증도 달라고 했다 했지? 응. 그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그땐 그냥 믿고 싶었어. 신분증을 원했다는 건 그 사람이 엄마의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아예 금융 쪽에 접근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신분증과 도장, 통장.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생각하니 공포가 더 크게 밀려왔다. 엄마, 우리가 오늘 도장 못 찾은 건 그 사람이 일부러 숨겼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그럼 다시 가서 찾아봐야겠네? 오늘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지. 큰애가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일단 오늘부터 정리하는 항목들 적어둘게. 항목? 도장 찾기, 통장 이체 내역 다시 확인,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발급 막기, 금융기관의 사기 가능성 신고 가리고. 큰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엄마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있다면 확인해야 해.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 노인 금융 사기 형태일 수 있어. 순간 피가 식어버리는 기분이었다. 사기? 엄마 혼자 사는 줄 알고 접근했을 수도 있어. 재혼을 핑계로 신뢰를 얻고 그 안에서 조금씩 정보를 가져가는 방식. 나 같은 사람 또 있었을까? 가능성은 있어. 그 사람 말투나 행동 보니까 한번 해본 사람 같았어. 가슴이 점점 타들어가는 듯 했다. 도장을 잃어버린 사실보다 한 달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게 더 아팠다. 엄마, 오늘은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 지금부터 할 일만 생각하자. 알았어. 큰애가 다시 물었다. 근데 엄마. 응? 오늘 그 사람 말 중에 하나 이상한 부분 있었어. 뭐가? 통장 문자 말이야. 잔액 영원 문자 받았다고 했잖아. 그게 엄마한테 온 문자를 그 사람이 어떻게 본 걸까? 순간 몸이 굳었다. 그러네. 엄마 휴대폰을 본 적이 있었나? 아니면 통장 문자 알림이 그 사람 휴대폰에도 갔던 건가? 그런 설정 해본 적 없어? 그럼 그날 밤 엄마가 씻을 때나 잠들었을 때 휴대폰을 본 걸 수도 있어. 살얼음 같은 침묵이 이어졌다. 큰애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뭔가 더 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 흔들림처럼 마음도 더 크게 흔들렸다. 엄마, 오늘 오후에 다시 가자. 이번엔 집안까지 다 뒤져보자. 그 사람 있든 없든. 도장 있으면 무조건 찾아야 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통장 얘기할 때 말한 문장들. 다시 생각해보면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어. 어떤 부분? 잔액 영원됐다는 표현. 그건 문자 보지 않은 사람은 못 써. 머리가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증거처럼 하나씩 떠오르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래, 뭔가 있어. 있어. 그리고 그게 내일, 아니, 오늘 밝혀질 수도 있어. 큰애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도장은 반드시 찾자. 그게 이 문제 해결의 첫 열쇠야.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불안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각오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 끝까지 찾아보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길었지만 내일은 더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았다. 오후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 햇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속 풍경은 어둑해지는 느낌이었다. 점심을 대충 먹고 다시 움직일 시간이 되었다. 준비됐어? 큰애가 신발끈을 고쳐 매며 물었다. 오늘은 아까처럼 대충 보고 나오지 않을 거야. 구석까지 다 볼 거야. 괜찮겠니? 괜찮다고 말 못하겠지만 해야 하는 일이니까. 집을 나서며 가방 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통장, 신분증, 작은 노트 한 권. 이제부터는 모든 걸 기록해 두려는 마음으로 챙긴 노트였다. 그 사람 집에 도착하자 문 앞 공기가 어쩐지
더 차갑게 느껴졌다. 초인종을 누르니 안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또 온 거야? 문이 열리자 그 사람이 짜증 섞인 얼굴로 서 있었다. 눈밑이 살짝 붓고 어제보다 더 예민한 기운이 느껴졌다. 큰애가 침착하게 말했다. 오늘은 도장 찾을 때까지 나가지 않을 겁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 사람은 입술을 굳게 다물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난 진짜 모른다니까.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같이 찾아보자고요. 거실로 들어가자 익숙했던 생활 냄새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달 동안 지냈던 공간인데도 마치 남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어색했다. 큰애가 방 구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서랍장부터 다시 열어볼게요. 어제는 대충 보는 느낌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팔짱을 끼고 벽 쪽에 서 있었다. 맘대로 해. 근데 진짜 없으면 나 더 이상 의심하지 마.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옷가지, 수건, 잡동사니, 약 봉투가 뒤섞여 있었다. 큰애는 장갑을 끼고 차분하게 정리해가며 살폈다. 엄마, 저쪽은 냉장고 옆 수납장 봐줘. 작은 상자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 수납장 문을 열자 오래된 그릇과 플라스틱 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 사이에 빛이 바랜 종이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이건 뭐지? 꺼내서 살펴보니 병원 영수증과 납부 고지서가 섞여 있었다. 보험 납입 내역이 적힌 종이도 보였다. 이건 그냥 개인 서류 같은데. 옆에서 큰애가 고개를 내밀어 보더니 말했다. 저건 나중에 따로 사진 찍을 필요 있을 수도 있어. 그대로 둬. 방안 공기가 서서히 눅눅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도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봐, 없다니까. 그 사람이 투덜대듯 말하자 큰애가 조용히 되물었다. 보일 만한 데는 아니겠죠.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 사람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왜 숨겨?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엄마 인생이 걸린 문제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실을 거의 다 뒤졌을 때 큰애가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전등 옆 천장 모서리가 살짝 벌어진 듯 보였다. 저기 수납 공간 있나? 그 사람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거긴 별거 없어. 예전 전세 살 때 쓰던 박스 몇 개 있을 거야. 열어봐도 되죠? 거긴 먼지만 쌓였을 거야. 진짜 별것도 없는데. 큰애는 대답 대신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섰다. 벌어진 틈을 살짝 당기자 좁은 천장 수납 공간이 드러났다. 안쪽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다. 엄마, 저쪽에서 휴대폰 손전등 좀 비춰줘. 빛을 비추자 낡은 박스 2개가 비스듬히 놓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박스 옆에는 작은 철제 상자 하나가 끼어 있었다. 녹이 약간 슬어 있었지만 뚜껑은 닫혀 있었다. 저건 뭐야? 모르겠는데. 큰애가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철제 상자를 꺼냈다. 철이 닿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의자 위에서 내려오자 그 사람 표정이 순간 경직되는 것이 보였다. 그건 그냥 옛날 물건이야. 볼 것도 없어? 큰애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옛날 물건이면 왜 천장에 숨겨뒀죠? 그냥 치우기 귀찮아서. 열어볼게요. 철제 상자 뚜껑을 열자 안쪽에 여러 개의 물건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빨간 인감 도장 케이스 2개, 검은 도장 케이스 1개, 접힌 서류 뭉치, 비닐에 쌓인 주민등록증 사본 몇 장. 공기가 그대로 멈춘 느낌이었다. 이게 다 뭐지? 큰애가 도장 케이스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낯선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들어 있었다. 다른 케이스를 열자 또 다른 여성 이름이 보였다. 여자 이름이네. 철제 상자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펼치자
그와 비슷한 이름과 얼굴이 함께 들어 있었다. 모두 중장년 여성들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이건 뭐야?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다 예전 일이라. 큰애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예전 일이요? 그 사람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다들 나랑 같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맡기고 간 거라니까. 내가 훔친 게 아니야. 맡겼다고요? 응. 믿고 맡긴 거라고. 나보고 없애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큰애는 그 말을 끊었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고 여기 천장에 숨겨뒀어요? 입속이 바싹 말라오는 기분이었다. 상자 안 서류 뭉치를 펼치자 빛이 바랜 계약서 비슷한 종이들이 나왔다. 생활비, 관리비, 동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눈에 들어왔다. 큰애가 서류를 읽으며 말했다. 여기 써 있네요. 매달 일정 금액을 상대 계좌로 송금한다. 생활비 명목으로 금액을 이체한다. 통장 및 인감 보관을 위임한다. 이런 문장들 전부 당신한테 유리한 내용이네요. 그 사람의 입술이 마르며 말을 더듬었다. 그건 서로 합의한 거야. 나 혼자 쓴 게 아니야. 큰애가 상자 속을 더 뒤졌다. 그러다가 작은 비닐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또 다른 문자 알림 캡처가 인쇄된 종이가 들어 있었다. 잔액 영원이라는 문장이 붉은 표시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이 문자는 또 뭐죠? 그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여기 날짜 몇 년 전이네요. 다른 사람 통장도 이렇게 비워졌었나요? 한순간 방 안 온도가 떨어진 느낌이 들었다. 상자 안에서 또 다른 빨간 도장 케이스를 꺼냈다. 안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적힌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당신 믿고 맡겨요. 대신 나중에 놔버리지만 말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피부를 찌르는 듯 전해졌다. 이 사람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흘러나왔다. 상자 앞 물건들이 갑자기 같은 처지의 누군가처럼 느껴졌다. 큰애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었다는 거네. 그 사람은 이제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그냥 같이 살아보자고 했을 뿐이야. 같이 살자는 말 뒤에 이런 상자까지 숨겨놓고요? 큰애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이건 명백한 패턴이야. 재혼 비슷한 관계를 맺고 신뢰를 얻고 도장과 통장을 받아서 생활비를 요구하고 결국엔 통장을 바닥내게 만드는 방식. 딱 봐도 그렇잖아.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손이 가볍게 떨렸다. 난 그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려던 게 아니었어. 같이 살면서 서로 도움 주고받자고 했던 건데. 큰애가 잘라 말했다. 그럼 왜 이 상자를 천장에 숨겼어요? 혹시라도 오해받을까봐. 오해가 아니라 지금이 진짜 모습인 것 같은데요.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나는 상자를 내려다보며 말문을 잃었다. 이 안에 담긴 물건들이 요 며칠 동안의 내 인생을 한 번 더 짓눌러 오는 것 같았다. 저 도장들 다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큰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돌려줘야 해. 근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 사진부터 찍어야 해. 증거는 남겨야 하니까. 큰애는 휴대폰을 꺼내 상자 안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계약서들을 하나씩 찍었다. 각 페이지마다 날짜가 잘 보이게 화면을 조정했다.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까지 해? 다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면 상자를 버렸겠죠. 천장에 숨겨놓고서 끝난 일이라고 말하면 누가 믿어요. 큰애는 사진을 찍고 난 뒤 도장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덮었다. 엄마 도장은 여기 없네. 그러게.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 이 사람은 예전부터 비슷한 일을 반복해온 사람이야. 이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야. 그 사람은 고개를 떨군 채로 한마디 했다. 나는 그냥 혼자 살기 싫었어. 그 말에는 묘한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공허함 뒤에 누군가의 삶을 기울게 만든 흔적들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혼자 살기 싫어서 누군가를 상처내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욕심이지. 큰애의 말이 방안을 가볍게 울렸다. 나는 상자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도장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상자 안에 묻힌 사람들까지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 질문에 큰애가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 상자, 이 서류들 다 들고 나갈 수 없으니까 일단 사진부터 정리하고 경찰서에 상담하러 갈 거야. 그리고 금융기관에도 이 자료 보여줄 거고 경찰서까지. 이건 그냥 가정사라고 넘길 문제가 아니야. 엄마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얽힌 문제야. 그 사람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난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모른다는 말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아요. 큰애가 단호히 말했다. 방 안 공기는 거의 얼음장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다른 온도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두려움 대신 해야 할 일을 향한 감각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었다. 엄마, 응,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안에 한 군데는 꼭 들르자. 주민센터든 경찰서든 은행이든 오늘 하루를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안에 한 군데는 반드시 가자. 상자가 다시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는 무언가 끝나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시작되는 신호처럼 들렸다. 집을 나오자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철제 상자 앞물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흘러나왔다. 도장들, 서류들, 이름들, 그리고 사라진 내 도장.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엄마, 먼저 어디 갈까? 주민센터부터 가자. 도장 분실 신고라도 해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 큰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도장이 사라진 순간부터 이건 이미 시간 싸움이야. 택시를 잡아타고 주민센터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지나치는데도 시선은 멍하게 흘러내렸다. 한 달 동안 믿었던 사람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처음엔 따뜻했고 그 다음엔 조용했으며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는 얼굴. 주민센터에 도착하자 안내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았다. 기다리는 동안 큰애가 작은 노트를 꺼내 적었다. 도장 재발급 신청, 인감증명 효력 정지, 서류 재정리, 그리고 경찰 상담. 경찰까지 가는 게 너무 큰일 아닌가? 큰애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만의 일이면 몰라도 상자 안에 다른 사람들 도장까지 있었잖아.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야. 번호가 불리자 창구로 다가갔다. 직원에게 설명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내왔다. 도장 분실 신고 접수해 드릴게요. 신분증 있으시죠? 네. 신분증을 건넸다. 직원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두드리며 확인을 진행했다. 혹시 최근 인감증명 발급 내역이 따로 있으신가요? 순간 심장이 크게 쿵 내려앉았다. 없는데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의 눈길이 모니터에 머물렀다.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큰애가 불편한 눈빛으로 직원에게 물었다. 왜 그러세요? 며칠 전에 인감증명 발급 시도가 있었네요. 공기가 멈췄다. 발급 시도요? 네. 온라인 발급 시도였는데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서 실패한 기록이 있어요.
숨이 턱 막혔다. 제가 한 적 없어요. 네, 그래서 실패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도 이 기록 자체가 있으니 당분간 인간 발급은 차단해 드릴게요. 큰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도장을 누군가 쓰려고 했다는 거네. 직원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도장이 없어졌다면 분실 즉시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차단 처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창구를 벗어나며 큰애가 말했다. 엄마, 이건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야. 도장을 숨기고 인감을 쓰려고 했다는 건 확실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통장, 도장, 인감.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경찰서 가자. 큰애가 택시를 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왜, 언제, 어떻게 같은 말들이 쏟아졌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도대체 뭘 모르고 있었던 걸까? 경찰서 상담실에 들어갔다. 상담 경찰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내용이세요? 큰애가 철제 상자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신분증 사본, 도장들, 계약서 비슷한 서류들. 경찰은 사진을 찬찬히 보더니 진지하게 표정을 바꾸었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나는 가만히 손을 모으고 들었다. 여기 있는 서류들, 그리고 도장들, 이런 건 흔히 노인 대상 금융 사기나 동거 사기 같은 유형에 가까워요. 큰애가 물었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피해자분이 원하시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여성분들도 실제 피해자라면 더 큰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다. 상자 안 도장들. 그 도장들을 바라보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저 도장은 못 찾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도장 사용 차단한 건 잘하셨고요. 통장도 다시 만들었나요? 네, 오늘 재발급 받았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최근에 집에서 찾은 물건 중 이상한 게 더 있었나요? 큰애가 조금 망설이더니 조그만 종이 하나를 꺼냈다. 철제 상자에서 나온 메모였다. 당신 믿고 맡겨요. 경찰이 조심스레 말했다. 이 글, 필체가 피해자들마다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사람이 쓴 글일 가능성이 있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상자 안 여러 사람이 아니라 실은 같은 글자, 같은 말, 같은 패턴이 이어져 있었다. 큰애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이 사람이 예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고 봐야겠네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통장을 비운 사람도 이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 순간 나는 조금씩 굳어오던 얼굴을 느꼈다. 그 사람의 말이 떠올랐다. 나도 문자 받았다. 난 비밀번호도 몰랐다. 그리고 내 전화에서 잔액 문자 알림이 꺼져 있던 날. 큰애가 물었다. 그 사람 휴대폰을 건드렸을 수 있나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가 몰래 설정을 바꾼 뒤 문자 알림을 비활성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집을 나온 날 도장은 이미 사라져 있었던 건 아닐까? 내 통장은 이미 그 사람 손에서 비워졌던 건 아닐까? 경찰이 말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기록 남기고 보호 신청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는 겁니다. 큰애가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단단했다. 엄마, 이제 선택해야 해. 나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오늘 하루 동안 머릿속이 갈기갈기 찢겼지만 정작 결론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조용한 거리였지만 마음속 소리는 더 크게 울렸다. 엄마, 응,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할 거야. 뭐라고 하려고? 큰애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알려야 해. 잠시 뒤 전화가 연결되었다.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왜? 큰애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경찰과 금융기관에서 처리할 거예요. 더는 혼자 감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당황한 듯 물었다. 경찰? 왜 경찰이 나와? 상자 말입니다. 천장에 숨겨둔 거요. 그건 오래된 거라니까. 오래된 게 아니라 반복된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외로웠어. 외로워서 누군가를 이용할 순 없어요. 큰애가 전화를 끊었다. 긴 숨을 내쉬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났네. 큰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엄마. 지금껏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만 이제는 되찾아야 할 순간이 왔다. 내 이름, 내 도장, 내 삶.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바닥에서 딸랑 소리가 났다. 가방 옆 작은 주머니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빨간 도장 케이스가 굴러나왔다. 큰애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이거 어떡해. 나는 손으로 도장 케이스를 들었다. 떨리는 손끝이 케이스 위에서 멈췄다. 나 이 주머니에 넣어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 큰애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만든 환경이 문제였어. 엄마 기억을 흔들 정도로. 나는 조용히 도장을 쥐었다. 내 손 안에 다시 돌아온 내 이름. 그 순간 느껴지는 감각이 너무 선명했다. 그래.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겠어. 큰애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이름부터 다시 잡자. 그게 오늘 우리가 얻은 마지막 답이야. 도장 케이스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가방 속에서 굴러나온 이 작은 물건이 오늘 하루를 통째로 흔들어 놓은 모든 일의 끝이자 시작처럼 느껴졌다. 가벼운데도 묵직했다. 내 이름이 적힌 작은 도장이 내 삶이 다시 돌아온 증거 같았다. 엄마, 이제 진짜 혼자 두지 않을게. 큰애가 조용히 말했다. 말투가 하루 동안 많이 바뀌었다. 어릴 때는 내 손을 잡고 따라오던 애였는데 이제는 내 앞에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오늘 하루가 몇 년치 힘을 한 번에 쓴 기분이야. 그래도 잘 해냈어. 엄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모르겠다. 그동안 너무 쉽게 흔들렸던 것 같아. 흔들린 게 아니라 혼자 감당하려고 해서 무너졌던 거지. 그 말이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누가 봐도 약해진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오늘은 조금도 약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거운 걸 여러 개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이 더 깊게 쉬어졌다. 이제부터는 뭐부터 하려고? 큰애가 물었다. 내 손에 쥐어진 도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문을 열었다. 일단 다시는 도장을 함부로 맡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통장도 새로 만들었으니 차근차근 정리해야지. 잘 생각했어. 그리고 혼자 살 거야. 큰애가 눈을 크게 떴다. 혼자? 그래. 누군가를 옆에 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외로움이 무서워서 붙잡으려 했던 것 같아. 그 사람을 선택한 것도 결국 내가 외로웠던 탓이야. 큰애가 나직하게 말했다. 외로운 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외롭다고 해서 누구라도 곁에 두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오늘 알았어. 큰애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엄마,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럴 것 같아. 내 손으로 내 삶을 다시 잡았으니까. 잠시 후 큰애가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집까지 같이 가자.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내가 다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처럼 들렸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살짝 불었다. 춥지 않은 바람이었다. 하루 종일 쥐고 있던 불안이 바람에 조금씩 묻어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큰애가 문 앞에서 말했다. 엄마, 오늘 진짜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날이었지만 아마도 제일 중요한 날이기도 할 거야. 맞아. 도장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다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해. 큰애가 돌아가고 집안에 혼자 남았을 때 탁자 위에 도장을 올려두고 조용히 앉았다. 마음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이지만 편안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았다. 그동안 억지로 누군가를 곁에 두려 했던 이유가 지금은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라는 걸. 작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도장 케이스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 작은 도장 하나가 오늘 하루 동안 나를 구해준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서 자연스럽게 따뜻한 말이 흘러나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